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마음은 젊은데 내 얼굴은 점점 낯설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 밑에 불룩 튀어나온 살덩어리, 바로 심술보라 불리는 그것이 내 얼굴을 괴물처럼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주름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눈 밑 심술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심술보는 마치 화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심지어 남들에게는 불친절해 보이는 첫 인상을 남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술보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점점 더 도드라져 얼굴 전체 인상을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데도 남들이 오늘 많이 지쳐 보인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심술보가 내 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나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심술보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심술보 관리 방법과 치료 방법이 공개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는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조금 더 환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눈 밑 심술보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첫째, 나이와 함께 피부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 밑을 받쳐주는 근육이 단단해서 지방이 제자리에 잘 머무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느슨해지고 피부도 얇아지면서 그 안에 있던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눈 밑이 불룩 튀어나오고 마치 심술을 부리는 듯한 표정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밤늦게 잠을 자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눈 밑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부종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붓기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붓기가 지방층을 자극해 점점 더 도드라진 심술보로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밑이 퉁퉁 부어 있어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급히 찬 숟가락을 대보거나 얼음팩을 찾아 눈가에 올려보신 적도 있죠. 잠깐은 효과가 있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와 심술보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림프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눈 밑에 노폐물이 쉽게 쌓입니다. 피부가 얇아진 눈 밑은 작은 노폐물이나 부종에도 금세 울퉁불퉁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면 시간이 갈수록 눈밑 모양이 굳어지고 결국은 인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넷째,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눈밑이 유난히 불룩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본인도 상대적으로 일찍 심술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면서 눈 주위 근육을 혹사시키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약해집니다. 또한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래 있으면 얼굴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눈밑이 점점 더 불룩해지게 됩니다.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그 시간이 바로 내 얼굴을 괴물처럼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술보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심술보는 우리 얼굴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심술보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눈밑 심술보가 얼굴에 생기면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받는 인상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원래 사람의 얼굴에서 눈가는 가장 먼저 세월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심술보까지 도드라지면 주름보다도 훨씬 강하게 늙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눈 밑 심술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화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술보는 이름 그대로 마치 심술을 부리는 듯한 표정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웃고 있어도 웃는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웃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밑이 불룩 올라오면 표정이 굳어 보이고 괜히 화가 난 듯한 인상을 주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상대가 의외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심술보가 그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늘 피곤해 보입니다. 건강하더라도 심술보가 있으면 항상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밤새 고생한 사람처럼 활력이 없는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 젊은 가족들과 비교하면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가 탱탱한 젊은이들 옆에 서면 심술보가 더 두드러져 더욱 대비가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젊은 사람들은 생기 있게 나오는데 내 얼굴만 유난히 피곤하고 화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 밑 심술보가 사진 속 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괜히 사진 찍기를 피하게 되고 웃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눈을 피하거나 사진 찍기를 꺼리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사진 찍기를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활짝 웃던 모습이 이제는 심술보 때문에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심술보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활 태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와의 거리감이 커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상 관리에 민감합니다. 눈 밑 심술보가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주 세대나 자녀 세대가 괜히 눈치를 보거나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 작은 심술보가 만들어낸 인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술보가 생기면 그것이 단순한 미용상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감정 교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얼굴이 변하면 내 삶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전보다 더 차갑게 보이지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술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심술보의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생활 습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밑 심술보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심술보의 진행을 늦추고 눈밑을 훨씬 밝고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수면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줄이다 보면 그 흔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눈밑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눈밑 근육과 피부가 빠르게 지쳐버립니다. 혹시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밑이 심하게 부어 있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단순한 붓기를 넘어서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결국 심술보로 굳어집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잠잘 때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혈액이 얼굴 쪽으로 몰리게 해 다음 날 아침 심술보가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적당히 높게 받치고 자면 눈밑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고이기 때문에 눈밑이 잘 붓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국물 요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신 날은 다음 날 아침 눈밑이 심하게 부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피부 탄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힘을 잃으면 그 안에 있던 지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고 단 음식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는 습관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을 드신 뒤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은 몸에 쌓인 염분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눈 및 부종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커피와 술은 몸을 더 말라버리게 만들고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이, 수박, 토마토처럼 수분이 많고 이뇨 작용을 돕는 음식은 눈 밑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마사지와 찜질입니다. 사실 눈 밑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붓는 부위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마사지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손을 씻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눈 밑뼈를 따라 바깥쪽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말고 마치 눈 밑에 고인 물을 밖으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이 습관을 들이면 눈밑이 훨씬 가벼워지고 부기도 줄어듭니다. 또는 따뜻한 수건을 살짝 데워 눈에 대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뭉친 노폐물이 풀립니다. 혹시 아침마다 차가운 숟가락을 눈 밑에 대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일시적으로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갑게 오래 대면 피부가 자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을 쉬게 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TV,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눈을 혹사시키면 근육이 지쳐서 더 쉽게 늘어지고 결국 심술보가 도드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시간에 한 번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멀리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깊게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화면을 보다가 눈을 잘 깜빡이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눈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 결국 얼굴 전체의 인상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건강 관리입니다. 심술보는 얼굴에 나타나지만 결국은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눈 밑에도 변화가 바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풀어주면 밤새 정체된 혈액이 순환되면서 눈 밑도 훨씬 맑아집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피부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술은 오히려 몸을 더 말라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습관입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눈 주변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반대로 무표정한 얼굴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서 심술보가 더 쉽게 도드라지게 합니다. 혹시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럴수록 억지로라도 웃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연습을 하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결국 눈 밑 심술보는 얼굴을 굳게 만드는 것이지만 웃음은 얼굴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실제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활짝 웃으시는 분들을 보면 심술보가 있더라도 훨씬 덜 도드라져 보입니다. 표정이 얼굴을 덮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웃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쉽고 즐거운 치료법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심술보를 완화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그리고 작은 마사지와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이 훨씬 부드럽고 환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도 이미 자리 잡은 심술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러입니다. 필러는 말 그대로 빈 부분을 채워주는 주사입니다. 심술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불룩 튀어나온 부분과 주변 피부 사이를 채워서 경계를 완화시켜 줍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길바닥에 흙을 덮어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 바쁜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맞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입니다. 피부를 살짝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는 방식인데 꾸준히 받으면 피부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심술보가 완화됩니다. 큰 수술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아져서 잔주름과 심술보가 함께 고민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고 개인차가 크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입니다. 흔히 하안검 수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불룩한 부분은 줄이고 꺼진 부분은 채워서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눈 밑을 만드는 것이죠. 수술은 효과가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무엇보다 전문의의 실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경험이 많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환자는 오랫동안 심술보 때문에 사진 찍기를 싫어했지만 수술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가 삶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모든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 두께, 지방의 양, 근육 상태,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심술보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활 습관 개선과 가벼운 시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미 심하게 자리 잡았다면 수술적인 방법이 더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병원에 가기 무섭다, 시술은 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괜히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했다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시술을 하더라도 다시 불규칙하게 생활하면 심술보는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눈 밑 심술보는 단순히 눈가에 생기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하고 심지어 마음과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굴 전체가 굳은 듯 차갑게 변해갑니다. 결국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짜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 간단한 마사지, 눈을 쉬게 하는 습관, 가벼운 운동과 자주 웃는 생활.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눈밑을 가볍게 하고 얼굴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까지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술보는 방치하면 인상이 굳어지고 관리하면 젊음을 지켜주는 경고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쉬는 대신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술보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